자, 정답을 부릅시다. 18번에 4번, 19번에 3번, 20번에 4, 21번에 6. 아유, 정답률 63%여서 6이라고 그랬나. 21번에 5, 22번 5, 23번 2, 24번 2, 25번 1, 26번 1, 27번 2, 28번 3, 29번 1, 30번 3, 31번 5, 32번 2, 33번 4, 34번 1. 자, 그래서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랭킹 번호는 예상하셨겠지만 21번이 63%였고, 그 다음에 31번이 49%, 그 다음에 34번이 56%로 이게 문학 수준에서는 굉장히 낮은 정답률을 보여줬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충성하다 보니까 24번이 좀 눈에 띄네요. 왜 그랬을까? 자, 그럼 일단 18번부터 21번 사이로 확인하고 갑시다. 18번과 21번 사이에서 나는 이걸 풀었는데 왜 얘가 답이냐 모를 수 있어. 근데 21번이 그 사이에 있잖아요. 사실 18, 19, 20에서는 틀리기가 쉽지 않은데 18번 같은 경우에 그 여씨가 화씨하고도 반복하고 석씨하고도 반복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인물이라는 건 여씨를 말하는 거고, 다른 인물들은 이제 석씨, 화씨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 그래서 이제 갈등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해결은 내쫓는 걸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적 갈등이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이 내적 갈등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되는 거여서 이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된다합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면 애들이 대부분 이제 이 당시에도 이렇게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상과 우리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아이들도 2번이 17%였거든요. 근데 우리도 틀린 친구들 보니까 21번을 거의 2번을 해서 틀리더라고요. 틀린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왜 2번일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일치, 불일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로 답이 선별되지 않을 때는 보기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 보기에 보시면, 조력 세 번째 줄에 조력자가 등장하고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그래서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번에서 여씨가 꾸민 봉안한 것이 개성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찾아줘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 그리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양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 즉 죽을 죄를 당하리라.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거든. 그러자 좌우의 시녀들은 다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했는데, 홀로 개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바심냈다는 거야. 얘는 뭐예요? 누설하는데 목적이 있는 아이고, 그러지 못해서 조바심 냈다는 건 이게 작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음모자는 여씨가 되는 거고, 조력자가 개성이죠. 근데 이제 개성과 조력자 사이는 이제 음모자하고 조력자 상하 관계가 있는 거였고, 그로 인해 이제 보기의 지지를 받아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라는 것은 맞다. 우리가 이제 2번과 5번을 놓고 고민했을 때, 그렇다면 이 개성이 조력자가 될 수 있겠구나를 걸 잡으시고, 보기에도 그런 경우 서사적 긴장이 고조된다고 했으니 2번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5번은 상서가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는 건, 상서가 여씨가 그 화씨의 방을 엿듣는 거, 남의 방을 엿들으면 금수의 행동인가 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됐고, 너 잘해라. 내가 그 3번이나 너 봤다. 너 앞으로 또 보면 안 된다. 나는 너가 다른 인간이 되어 나와 오래오래 살기 바란다. 이러면서 도와하려고 했어. 자, 그런데 이때 그 다음에 나오는 어젯밤 일은 뭐냐면, 그 둔갑하는 거 있잖아. 화씨로 둔갑해갖고 애가 뭐를 먹었더니 이제 놀래려 돌아오고 이러는 내용이 나오는 그 어젯밤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수의 행동하고 어젯밤 일이 서로 다른 사건이야.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씨에 대해서 처벌하는 방법이 물론 금수의 행동 때 교화하려고 했고, 어젯밤 일로 여씨를 저렇게 양부인을 내쫓긴 했는데, 이거의 두 애를 대립했느냐? 이 대립도 우리가 볼 수 없죠. 둘이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거든.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써 있었으면 이게 다르긴 하잖아. 이러고 논란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대립했다라고 할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견주기가 좀 필요했을 수 있는데 2번과 5번을 잘 비교해 보셨을 때 이제 2번을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걸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1번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시면 가가 사시가예요. 사시가면 무슨 뜻일까? 무슨 내용일까? 사시. 사계절, 그렇지? 그래서 일수의 봄, 이수의 뭐에 동그라미 쳐있어? 그래도 3이고 벼잖아. 그치? 녹음 이거 봐야 돼. 아, 녹음 여름 이래야 된다. 자, 가을이 없네요. 가을은 이거 설이나 기러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고 대신 대추가 빨갛게 익었다는 거야. 대추 볼이라고 했으니까 대추 위인화시키고 있네. 대추의 볼, 이제 얼굴처럼. 근데 붉다라고 했으니까 대추가 붉게 익는 걸 보면 가을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시면 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시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시에 아주 여유롭게 즐겁게 살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작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도사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도사의 뜻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이런 이제 의미는 이렇고, 얘도 임금님한테 쫓겨나서 어디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도 어떠냐면 군신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남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그 삼인곡이나 송민곡과 이 코드와 같아요. 그런데다가 얘도 지금 어디가 있냐면 이제 옥살이 중이거든. 우리 삼인곡, 송민곡, 유배지에가 있었던 거잖아. 얘는 또 옥살이에 가 있어. 우리가 얘는 좀 읽고 가야 되지 않냐. 혹시 인생은 모르니까. 뭐 이게 내가 외부 작품 막 잘 찍고 이런 선생은 못 되지만 인생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라. 아유, 뭐 시험 대비도 아닌데 역시 오디세이는 시험 대비지. 이러면서 이제 대충 오늘 계시고 이러다가 인생 모른다. 이 자도사가 이제 엮어 나왔는데 여기 해석 절대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한 구절 있거든. 이런 거 콕 하고 나오면 당하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그때 시험 때 가서 우리 자도사 중요했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 이러진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잘 봐도 자도사 읽을 때는 같이 잘 읽읍시다. 자, 건곤이 얼어부터 삭풍이 몹시 불었어요. 삭풍은 부풍이라는 뜻입니다. 겨울바람이 몹시 불었다. 건곤은 우리 그 태극기에 있는 건곤 감리할 때 건곤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건곤이 얼어부터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를 쬐다, 하루를 해를 쬐다고 해서 열흘이 춥대요. 겁나 춥구나. 자,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을 끼워놓고, 은침, 오색실도 비슷해. 그 왜 금자, 원앙금, 뭐 상호슈 이랬던 거 비슷해요. 바늘이거든요, 은침이. 근데 그 은침이라고 얘기하고 오색실, 그러니까 뭔가 정성을 다해서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지만은 이거야. 기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님의 옷을 기울 수 없는 상황이다가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해요. 나는 임의 옷을 꿰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멀리 계시, 임께서. 임과의 거리감이지.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다. 뭐 천문구중 모르겠고 갈 길이 아득하다잖아. 아, 멀구나. 자, 아녀자 깊은 정, 이거예요. 여자로 표현했어요. 아녀자의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까? 언제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자, 음력 섣달이 거의 오다. 겨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력 섣달이 다 지나가요. 새봄이 되면 늦을 텐데, 그때 되면 늦을 것 같은데, 동짓달 자정이 지난밤에 또 돌아왔어요. 15,000문이 차례로 연다고 해도, 문이 다 열린다고 해도, 15,000문 몰라도 돼. 차례로 문이 다 열린다고 하는데, 자물쇠 국계장과 동방을 닫았다는 거지. 나의 현실을 닫혀있다. 다른 건 다 연대. 동짓달 자정이 돼서 모든 문을 다 열어둔다고 해도 내 방에 있는 동방은 닫혀 있습니다.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송이나 피었을까 모르겠다 이거지. 간장이 다 썩어요. 넉조차 그쳤어요. 영혼도 다 나가는 것 같아. 야, 상태 안 좋아. 천줄기 원루는 뭐 눈물이야. 눈물이 피가 든대. 피눈물이 난다 이거지. 피눈물 아나? 고나 피눈물 알아? 피눈물? 피눈물 알잖아. 피눈물. 너무너무 속상할 때 내가 피눈물이 난다 이런 거 있잖아. 그거야. 천줄기의 눈물인데 피가 되어 솟아나고. 자, 반벽청 등 자주 묻어내요. 등불이 빛도 어두워졌대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뭐야?
안 좋아, 안 좋아. 자, 근데 그 다음부터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쭉 읽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설명을 들어야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자, 황금이 많으면 조건이야. 내가 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은 야, 여기서 매부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있나? 이게 이때 내가 매매하다 할 때 매야. 매매 알지? 매매 사는 거. 부는 글을 말해. 그러니까 매부는 돈을 주고 글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글 잘 쓰는 애 하나 불러다가 야, 내가 심정이 있거든? 너 글 잘 쓰잖아. 내 돈 줄게. 글 한 편만 써줘. 내 심정을 담아서. 그러니까 정철 같은 애 하나 구해다가 야, 너 것만 쓰지 말고 내 것도 좀 써줘봐. 내 이 억울함 좀 써줘봐. 하고 할 텐데 이런 뜻이야. 매부는 내가 산다, 사다. 그리고 부가 글입니다. 글. 내가 글을 사겠는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대요. 얘 혹시 한무제가 알아? 한무제. 한나라에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얘 부인이 있었대요. 근데 걔가 억울하게 또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의 그 억울함을 이제 글로 글 잘 쓰는 애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지. 근데 한무제가 읽어보고 그랬구나. 그럼 다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 얘기를 이제 고사 인용이죠. 그래서 내가 황금이 많다면 글을 사서라도 할 텐데 하련만은 할 수 있다 없다야. 못한다. 난 돈도 없고 할 수 없다. 자, 그러다 보니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의 빛을 쏘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일은 일자가 날일자예요. 날이는 해지, 해. 해는 누구를 상징해? 임금님. 자, 임금님이 무정하시니 나에게 사랑을 안 보내주시니 어떨까? 동인데 어떤 동이냐면 동이가 이거야. 항아리 이렇게. 항아리. 좀 찌그러졌지만 항아리야, 항아리.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대? 뒤집혀 있대. 뒤집히면 여기 막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해가 이렇게 비쳐. 자, 뒤집힌 해 여기 항아리 막혀 있잖아, 바다. 자, 그럼 근데 해가 들어와 안 들어와? 전혀 해가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이 냅니다. 심상공곡이야. 해가 전혀 비치지 않아. 막 연결하면 바로 연결된다 그지. 자, 그래서 백일이 무정하여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쏜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이죠. 이 부분에 써도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써서 표현할 수가 없고 난 돈이 없어서 내고도 못하니까. 그러니 이 해가 동이가 뒤집혀 있는데 글로 어떻게 해가 들어오겠느냐. 해가 들어올 수가 없구나. 자, 평생에 쌓인 죄는 다 나의 탓이고 언어의 공교가 없고 얘가 말솜씨가 없나 봐요. 또 눈치 몰라 다니기를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 부분도 비슷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어든가. 여기랑도 비슷하죠. 내가 언어의 솜씨가 없고 눈치도 몰라서 그냥 하고 돌아다녔던 거 생각해보니까 다 내 탓이고 조물주의 처분이다. 이건 누구에게 이걸 물어보겠느냐. 자, 사창은 여자와 거처하는 방이고요. 사창 매와 달에 가는 한숨이 다시 짓고 은쟁을 꺼내어 원곡을 슬핏하니 은쟁은 악기인데 악기를 꺼내서 이제 이제 속상한 노래를 막 연주해. 자, 근데 주현이 끊어졌어요. 그 악기에 줄이 끊어지고 다시 잊기도 어렵대요. 자, 얘도 죽겠다고 결심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 되겠다. 자규 동그라미. 시어디어 오독같아. 범나비가 되겠다. 나월이 되겠다고 비슷하죠.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을 울어내요. 오경은 뭐 새벽 3시부터 5시인데 잠을 섞어 님의 잠을 깨우고 싶다. 나도 님의 잠을 좀 깨워서 내 이거를 알리고 싶은가 봐.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 돼서 이화의 피눈물을 울면서 님의 그 달빛에 섞여서 그 울음소리가 그래서 님의 잠을 깨우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전문은 아닌데 요 구절이 제일 중요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만은 백일이 부정하니 뒤집힌 동에 빛을 쏘냐. 왜냐면 여기가 쉽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좀 읽어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도사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수필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자, 여기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번호는 없었는데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 31번에서는 이 작품은 재밌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괜찮았지? 자, 근데 31번이 이제 문제의 번호긴 했어요. 31번만 보면 될까요? 31번. 자,
자, 여기에서도 역시 정답 애들이 많이 고른 번호 중에 2번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니까? 왜 조3들의 통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때도 27%가 2번, 그 다음에 4번이 15%, 그리고 이제 5번이 정답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2번이 왜 애들이 넘어갔을까 보면 그 단어의 분위기, 우리 여기에도 잘 속는 것 같아. 그 단어 분위기. 왠지 들뜬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약간 긍정적 느낌을 좀 주거든. 약간 들떴다 그러면 막 신나있는 느낌이 좀 들잖아. 근데 우리가 뭔가 악을 처단할 때도 들뜰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2번을 보면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습격 당시의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불러일으킴으로써 군중의 논란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치불일치로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보기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죠. 보기에서도 또한 이유를 보면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는 거야. 고조는 들뜬 분위기가 같은 단어잖아. 그렇게 해서 정서를 확장한 서술 방법을 통해 독자에게 현장감을 준다. 똑같죠? 2번 선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씩 나열하고 들뜬 분위기, 정서의 고조, 분위기 고조, 그래서 현장감을 준다,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보기의 지지를 받아서 지원해질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5번은 조금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는데 출제자의 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출제자가 애를 썼다는 느낌이 들어. 어떤 단어냐면 일관되게야. 그냥 이 선지가 백주사의 시선에 초점화됐다 그러면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일관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백주사의 시선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 그럼 일관되게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한 하나만 아니어도 그냥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맞을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2를 한번 가봐. 자, 이 부분을 가보시면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부쉈어. 백성공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자, 여기 붙여져 있지. 빼앗고. 자, 빼앗긴다고 이거 누구의 시선이야? 백성공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피동으로 썼어. 백주사의 시선이잖아. 그래서 낚일 수가 있었던 거야. 이걸 봤거든. 빼앗기고. 쭉 읽어가는데 피동이 나오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걸린 거지. 빼앗기고 백주사의 시선인데?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번을 제일 먼저 지울 수 있어. 얘 맞아. 이렇게. 근데 이제 빼앗기고가 나오는데 그 다음을 가보시면 이게 만약에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니? 초점을 맞출 때는 우리 그 가리봉동을 가리봉동이라 나의 이제 그가 나오고 임시가 나오고 아내가 나오잖아. 그의 초점이 돼 있었어. 그치?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고 있잖아. 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내잖아.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내는 그녀라고 그랬지. 아주머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 그게 초점화되어 있기 때문이었거든. 여기도 만약에 백주사가 초점화되어 있다면 백성공을 뭐라 그래야 돼? 아들이라고 그러지. 아들. 근데 여기는 백성공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백주사 입장이면 백성공이 처가로 가고 백주사는 이렇게 해서 목숨을 보존한다는 걸 다 보여줄 수 없어. 이건 3인칭 시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에게 초점이 되면 그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쓰잖아. 그럼 그가 서울로 피신한 거를 쓸 수는 있지만 백성공은 처가로 예능에서 목숨을 보존하였다 하고 둘 다를 지칭해주기도 어렵다.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어. 또 아니 이건 들을 수는 있잖아. 백주사가 아들은 어디로 가고 뭐는 어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백성공이라고 쓰면 안 된다. 일관된 시점이 되면. 그래서 여기서 백성공은 아들로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일관되게라고 할 때는 걸린다. 그러니까 아마 평가원은 구설수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다 한 단어 더 넣은 거죠. 일관되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감을 키워야 되냐면 일관되게라고 한 번 쐐기를 박잖아. 그럴 때 의심해요. 이거 뭔가 느낌이 싸하다. 이러면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 감을 우리가 키우시는 게 좋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 기출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최근의 트렌드야 지금. 우리가 최근에 전에 봤던 것도 기억나는 규원과 부분에서도 피동인지 능동인지로 선제가 갈렸단 말이야.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요번에 했던 우리가 5주차에 걸쳐서 이제 난이도 또 높았던 문제 유형을 다시 한번 모아서 확인할 거긴 한데 이제 까먹으실 수 있는데 그때 규원과 집에서도 피동이냐 능동이냐의 표현에서 선제의 답이
결정됐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서 되게 디테일이다. 그래서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요즘에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17문제라고 하면 여기서 사실 15개 전후, 15문항 전후, 그러니까 15개에서 16개, 뭐 어쩌면 14개 이 정도는 다 주제 문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야. 주제, 뭐 태도, 아니면 상황,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중심과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다 결정 나. 사실상 14문제에서 15개, 뭐 많으면 16개는 다 이거지. 근데 1차적으로는 얘로 우리가 답을 결정해야 돼. 그런데 얘로 답이 안 나와. 분위기 다 맞고 이런데 답이 안 나와. 그럼 그 다음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가야 돼. 세부 상황. 근데 이때는 우리가 많이 연습하는 주체. 주체가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 아니면 이제는 심지어 피사동까지. 피동인지 사동인지.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면서 꼼꼼히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문제 틀려도 뭐 2등급까지는 안전합니다. 우리 이제 내신 잘하셔서 조건 맞춰가시는 분들 계시잖아. 2등급까지는 안전하니까. 근데 나는 1등급 가야 되고 아니면 또 나는 비문학이 너무 약해. 문학도 일단 다 잡아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꼭 보는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모의고사마다 하나 정도는 그런 게 꼭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애들 모의고사 푸는데 34번은 답이 없대. 답 없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리고 맞을 애가 있는데 서유린 이거 답 어떻게 1번이라고 보셨나요? 공동체 토를 확장하는 잘 모르겠어. 아, 확장이 뭔지 몰라서? 아니 확장이 뭔가 궁금한데 아, 그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게 정확한 근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생명력과 수수성 회복하자 그러잖아. 그럼 우리 시에서도 계속 되돌아가자. 되돌아간다라는 건 뭐야? 원래가 있는데 잠깐 밖에 나왔다가 다시 일로 가는 거지. 여기에 확장의 의미는 없어. 그치?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 근데 분위기 봐라. 순수성을 지켜나가려는 의식, 주제가 똑같아. 분위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로만 답을 골라내는 연습을 하면 1번은 그냥 당해. 왜냐면 분위기가 같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맞는 선지 같거든? 이런 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읽으면서 1번을 찾아낼 수는 없다.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다 갔는데 답이 없어. 그때 다시 돌아가서 꼼꼼히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건 돌아가자. 되돌아가자라는 건 회복인데 얘는 여기서 확장하자고 그랬으니까 다른 어휘구나.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였던 거다. 그래서 이 당시 애들이 또 운도 많이 당해가지고 엄매는 56%였는데 타작 선택했던 친구들은 46%밖에 안 돼. 절반 이상이 틀리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그런 난이도였다. 근데 이 기영도의 전문가라는 시는 너무 섬뜩하지 않았어. 나 읽다가 이 모의고사 처음 나왔을 때 이상은 그래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이상하다는 건 이상이야. 이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 이때 이상하다를 읽을 때 이상하다 우리 나쁜 인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상하다 같은 건 읽어봐야 돼. 우리 둘이 너무 착해도 이상하다. 자, 그래서 근데 쭉 읽어 나가는데 어디부터 등골이 약간 썰해져야 되게. 어디서부터 써내려져야 되게? 추방, 그렇지. 거기서부터 써내려져야 돼. 얘가 이제 유리를 깬 아이들이 이 생각을 했어. 유리를 깬 아이가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근데 나는 일단 애들이 약간 너무 쉽게 즐거워지는데 약간 뭔가 싸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거든? 근데 그 다음 거야.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누가 주장을 하니까 추방당했대. 이 추방이라는 단어는 좀 무섭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부하가 되었고 뜯어내고 봤더니 어두운 곳인데 얘네들은 벽돌을 알고 있다. 우리가 종이 됩니다. 이런 거여서 이렇게 무서운 시를 쓰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죠. 물론 이제 보기를 보시면 이제 도움이 돼서 이거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강 강사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순서를 막 정해줘. 그래서 너희들도 혹시 들을 수 있잖아. 나는 오디세이만 믿는다. 인강 따위 듣지 않아. 이들을 막을 수도 있지만 혹시 어디서 들릴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보기를 먼저 읽어라라고 강요하는 강사들이 되게 많아. 이렇게 순서 보기를 읽어야 된다. 나도 보기를 읽을 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특히 이번 모의고사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먼저 제시문부터 읽기를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끔 없는 데가 있고 보기가 전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전혀 도움이 없이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긴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습하는 의미에서는 그냥
읽고 내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당장 점수를 올리는 상황은 아니니까 내가 어떤 사전 지식 없이 이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을 지금은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보기 보지 말고 풀어봐라. 그리고 답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보기에 도움을 받아라라고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상생관계요. 응? 상생관계. 무슨 관계? 탄생? 아, 상생? 서로 살아가는. 되게 좋은 뜻이에요. 아니, 그쪽 두 분이 모르신 거야? 한쪽만 올렸어. 아, 한쪽만 몰랐어? 상생은 서로 사는 자의 날생, 이렇게 생명할 때 생자예요. 그래서 서로 날. 그러니까 윈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윈윈. 자, 그러면 이생기장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스토리를 다 보셨지만 이생기장전 3 잊지 마세요. 3번의 만남, 3번의 이적. 갔다 오시고. 혹시 근데 참 우리 시은이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혹시 아는 시험범위 알아? 있어? 혹시 이거 뭐 나갔다. 근데 이생규장전만 밖에 없어? 아니 엄매는 뭐 이렇게 시험범위 뭐 어디까지 나간다 뭐 이럴 때문에 근데 문항은 안 알려주고 혹시 어느 반은 공부를 한다고 했어? 너무 애들 학구적이어가지고 그 반만 유독 수업을 해야 된다. 언니? 아니 원래 이렇게 시험 범위와 이런 모든 거를 나에게 전달해주던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내 수업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반 수업을 안 하거든. 그 정보가 끊어졌어. 그 친구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조금 못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못 믿었긴 했지만 그래도 걔는 뭔가 좀 알려주긴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이 반에서 뭔가 정보가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그래갖고 진짜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로 5주차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쉽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기쁨의 광복. 그래서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왜 8월이 5주기 때문에 이제 5주 3주 차인 광복절 다음 날 쉬는 거야. 자, 근데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나는 그냥 나는 저기 안 한 순서대로 갈 예정인데 선생님이 즐거운 편지를 혹시 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2단원의 즐거운 편지가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품들은 거의 시험을 본 적이 없긴 해. 무슨 기차라든가 뭐 남한산성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시험을 거의 안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보실 것 같고 그리고 넘어가면 3위인곡이고 그 다음에 태평천하가 있거든. 그런 순서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자 그 계약을 일단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수업으로 우리 20일인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진도를 알아야겠지?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알려줘. 안 그러면 내가 시험에 안 들어갈까 봐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 맞아. 허생전도 있어. 2단원에. 그래 말씀하셨어? 그래 그럼 허생전 할 수 있지. 허생전은 가끔 봐. 시험. 매해 보는 작년에는 안 봤고 작년에 허생전 안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허생전 하긴 했는데 또 거기 그때 선생님이 전문 좋아하시는 분이셔갖고 기출 문제가 교과서 본문은 없고 딴 데가 나와.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정말 딴 데를 내셨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리고 작년에 허생전 시험범위 아니었고 그러면 허생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실히 하자고. 내가 3인곡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 안 해주면 이제 할 수 없어 나 3인곡 할 거야 이러면 우리가 지금 왜냐면 6주밖에 시간이 없어. 시험이 왜 안 오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23일 날 수업을 시작하는데 너희 시험이 언제인 줄 아시죠? 9월 26일이야. 여러분 다들 알고 잘 들어보세요. 9월 26일 시험이라고 해요. 9월 26일 날 시작해서 10월 2일 날 끝나. 그리고 너희는 아주 즐거운 연휴 기간에 시작해지면 무슨 고2가 연휴가 어디서 이때 공부해야지. 자 근데 야 고2가 끝이라니까. 야 이번에 이제 고3 애들 원서 쓴 애들 내가 이렇게 약간 살짝 너희 잘 썼어? 원서 정했을 때 애들 지금 명단 다 결정 났다는 생각. 지금 받는 애들 다 결정 다 남자가 받아요. 나는 이게 거의 남학생이 전원 다 지균을 받는 거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자 둘이 지균을 받다니. 근데 그 남학생들 성적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3명 성적이 좋아. 3명이 무려 1.1대야. 그러니까 하나는 1.0대고 그 다음 아이가 1.11인가 뭐 그래. 1.1대. 그리고 지금 고3. 그 다음 아이도 1.1대야. 너무 훌륭하지 않냐? 5학기 동안 이렇게 훌륭한 녀석들이. 그래서
위에 두 나와. 근데 그 세 명이 또 다 남자야. 너무 신기하지. 나는 어디 명지고에서 1, 2, 3등을 남자가 다 하는 거는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신기한 환경이고, 그래서 하여튼 세 명인데 남자 두 명이 그냥 지금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유리들이. 그래서 지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등인 애도 뭐 서울대 일반전형을 쓸 것 같대. 그래서 소문에는, 이번에 서울대 한 3-4명 갈 거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가라.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데 걔네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내신 잘 관리해 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혼이 편안하다. 영혼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내 친구 여러분, 우리 요번 학기 어떻게든지 잘 해가지고 영혼이 편안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아가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윤이 왔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계약하고 그 20일 중간에 뭐 해야 된다? 애기들아? 강목희 부탁하고 뭐 해야 된다? 시험 범위를 꼭 나한테 잘 알려줘야 된다. 진짜 시간이 없어. 23, 30 2번, 그리고 6, 13, 20 이면 끝나긴 하는데, 전통적으로 문학이 둘째 날인 걸 감안하면 문학이 월요일일 수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다행히 우리가 27일 날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8월에 2번, 9월에 3번, 요게 되고 이미 시험이 시작해. 그리고 27일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5번밖에 없어. 5번. 진짜 얘네 심각해 지금. 그리고 27일인데 우리가 영어가 첫날 볼 거니까 이날 우리는 문학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6번. 그리고 만약에 직보를 그 다음 일요일 날 또 해. 내가.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야. 이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시험범위 안 들어갈 걸 내가 여기 진도를 나가네. 야, 지우야, 진짜 봐봐. 이날 내가 이 2번 중에 하루를 시험범위가 아닌 걸 진도를 나갔어.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무감을 갖고 선생님을 염탐하고 꼬셔서라도 시험범위 반드시 알아내주도록 해주세요. 다음 이생규장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빨리 우리도 일찍 끝내보자. 나부터 오늘. 자, 이생규장전. 자, 이생규장전 화이팅. 자, 여기는 어떤 부분인지 잘 읽으시고 우리 아까 그 스토리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잘 읽으시고 문제 풀어주세요. 세 번의 만남과 이별 중에 어딘지. 책이 없어? 아니지? 귀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숙제를 먼저 나눠주자. 이게 숙제 아니 무서워하지 마. 무슨 소리 들있어? 연주 지우야. 그렇지만 이제 도출하는 게 왜냐면 미나 미제출보다는 숙제 안에서 또 공개해야 돼. 잘 읽어 본문. 한 번은 잘 읽어주셔야지. 재용이 숙제 다 냈어요.
푸셨나요? 첫 번째 거? 자, 여기는 몇 번째 만남과 이별에 해당이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어우, 좋은 애가 됐어. 세 번째, 그지? 여기서 이제 이생은 그녀, 세 번째 줄 보면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근데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뭐 이런 거지. 그랬더니 이제 블라블라 쫙쫙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외진 산골짜기 당신과 헤어진 뒤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와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길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끝부분에서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지.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다정하게 맞이하자 회포를 풀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만남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제사를 먼저 얘기했다고 해서 비판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생은 그냥 좋은 애야. 그지 제사를 얼마나 도적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위에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좀 걸리더라. 자, 그 다음으로 뒷페이지 넘기셔도 역시 이생은 함께 재물을 되찾고 그 다음에 유고를 수습한 뒤 얘를 극진히 갖추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페이지가 나랑 잘 나가는구나. 자, 그러다가 이제 세 번 좋은 시절을 만났죠. 이제 가야 된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리고 최 씨가 사라져요. 희미하게. 흔적도 없이. 그리고 이 뒤에 조금 남아있는 내용에서 이생도 죽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고르기. 답은 4번입니다. 이 자식, 효행은 무슨 선생님이 그래서 제사 먼저 찾았다고. 이거 그냥 내가 재미로 하고 있고. 이생은 죽은 부모에게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들을 다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얼토당토 안 와가지고. 이건 수능 특강 문제인데, 원래 수능 특강이 문제가 다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 수능 특강 너무 쉬워갖고 수능도 쉬운 줄 알다가 큰일 나. 자, 그래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우의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김시승은 생육신이라고 했잖아. 생육신이었기 때문에 세조에 대해 반감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기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 씨를 단종을 우위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충신의 일원을 우위한 것으로 보느냐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1번을 보시면 A의 관점에 따르면 몸을 내맡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 몸을 내맡기라는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몸을 내맡기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몸을 내맡기지 않고 내가 잘했다 이런 거잖아. 그럼 몸을 내맡기지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치? 몸을 내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몸을 내맡기는 행위는 마이너스 행위야. 근데 이것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수양대군에게 저항하는 거야. 수양대군이 생육신을 싫어한다니까? 그럼 저항하는 게 좋은 거잖아. 플러스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역시 이 마이너스 플러스 참 좋은 거 같아요. 인생은 절대 이분법이 아니지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문제 푸는 건 참 좋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은 이제 보시면 역시 보기가 나와 있고 전기는 다 아시다시피 기이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지?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또 요거는 이제 모의 그 학평에 나왔던 건데 우리 교과서 부분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워낙 우리가 짧아서 없겠다. 여기 또 몇 번째 만남인지 잘 읽어보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뒤에 바로 넘기면 학평 하나 더 나오고 인쇄기전죠? 뒤에 바로 넘기면 몇 번이냐면 뭐 39, 42번까지 네 문제. 여기 없어? 아, 내 뒤에 잡으니까 없는 거 같잖아. 39, 42. 풀라는 뜻이었어요. 풀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공개하는 건 싫지. 근데 왜 모르겠어. 가끔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너무 피곤하게 몰아서 쉬워주고. 이 사람은 다 풀었어? 답을 공개시켜야겠다. 저기 김현주 어린이 정답 보기. 네, 불러요. 39번은 3번, 3번. 그다음 4번, 4번. 2번, 그러니까 2번, 2번. 4번. 4번. 네. 너의 생각인 거지? 네? 응? 왜? 3번, 4번, 이거 4번이요? 3, 4, 2, 4. 현주의 답. 지우도 3, 3. 너는 몇 번이야? 저희 1, 4, 3, 너희 팀전이야? 14, 29. 14, 3, 4? 네. 14, 3, 4. 자, 저쪽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 분단 어디서 이쪽이야. 자, 다시 한번 풀고 있어. 우리 분단 조율 해보게. 여기 뭐야? 3, 4, 1, 4, 2, 4, 3, 4. 애들이 다 뭐지? 두 중에 하나가 답인가 본데? 자, 여기 5이. 그럼 그래서 흰색깔 말이야. 흰건 다 맞잖아. 너도 좀 피곤하구나. 너 이거 채점했어? 우리 시간이 채점했잖아. 고승하는 채점했어? 고승하는 사람 채점했어? 우리 승아는 시은이 막 채점했어. 승아도 채점했어. 수정할게요. 수정했어. 3, 4? 3, 4. 3, 4, 3, 4? 네. 이거 3개 맞춘다고? 나오지 않죠? 3, 4, 4.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 학기를 맞이하면서 얘네 좀 쉬워주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듣기 평가라고 옛날에 있었던 거 알아? 옛날에 국어 듣기 평가가 있었어. 얘네 그 진짜 좋아하고 나 듣기 평가 진짜 사랑했잖아. 왜냐면 얘네 딱 들어주고 나는 쉬면 되니까. 넌 틀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듣기 평가도 얘네 틀려. 근데 가끔 틀리고 근데 듣기 평가는 중요한 것 같아. 애들은 잘 못 듣기도 하거든. 그래서 듣기 평가 필요하긴 한데 듣기 평가 있었는데 이렇게 듣기를 같이 할 때 이게 딱 한 번 듣고 평생 안 잊어먹는 얘기들이 있어. 지구야 이게 좋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전에 얘기했을 거야. 그 흰개 검은 개 얘기 내가 자주 해갖고 알지. 사람의 마음에 흰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거기 랍비라고 나와. 근데 그 랍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랍비가 이제 하니까 이제 누가 어느 개가 이기냐. 그랬을 때 혹시 알아? 어느 개가 이기냐? 많이 먹은 게. 그래, 그거 많이 먹은 게. 네가 먹을 것을 많이 준 개가 이긴다. 또 우리가 숙제를 할까 말까일 때 어느 개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숙제를 안 하자 앞쪽에 개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이제 가끔 그래도 숙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또 엄마한테 문자 보내면 어떡해? 이런데 애가 숙제를 해야지라고 좀 하다가 숙제를 안 해야지 좀 걔가 너무 많이 먹어갖고 애가 힘이 너무 세. 그러면 뭘 하고 말아! 그러면 애가 아니야 숙제는 무슨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개를 키울 것인가.
이걸 정말 해야 돼.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지. 이 잘못된 개를 키워놓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 그거 하고 또 내가 이제 그때 듣기 평가에서 들은 아주 또 훌륭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뭐냐면 항아리가 있다. 항아리가. 잘 들어봐. 야, 신현 낙사대가 아니야. 항아리가 있대. 항아리에다 돌을 집어넣는 거지. 돌을 넣어. 돌을 넣으면 이제 돌을 채워. 자, 그럼 더 이상 채울 수 없을까? 야, 돌을 채웠어. 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있어. 자, 어느 순서대로 항아리에다 채워야 될까? 그치, 큰 돌 순서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 사이사이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물을 먼저 부어. 그럼 끝.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뭐였냐면, 크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하는 듣기평가였거든. 잊을 수가 없어. 듣기평가 없어진 지가 언제?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두 개야. 그 탈무드 얘기랑 그 항아리에 돌 채우는 거랑.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도 이렇게 굵은 건 먼저 우선순위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조절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피곤하면 작살나는 거야. 피곤하면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뭐가 중요하겠어. 일단 가고 보자. 가고 보자니까. 그래서 이제 2학기가 진짜 중요한 우리의 어떤 면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이제 또 이것만 잘 해내면 이제 끝나는 걸 수도 있고 사실 3학년은 내신 몇 과목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진 않아요. 내신으로. 그래서 남은 시간이니까 우리는 뭘 하면 좋냐면 조금 쉬어. 앞에 좀 쉬어라. 너무 방학 동안에 진을 빼고 나면 출발해야 되는데 이미 지쳤어. 근데 이 기말고사 이제 5주 남겨놓고 파이팅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애가 벌써 지쳤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쉬고 잠도 좀 충분히 자고 그런 데 해라. 그래서 내가 뭐 숙제를 좀 밀려서 내더라도 진도하지 않을 테니 차차차차 다 내라. 내기만 하면 이제 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숙제를 내기 위해서 막 대충 찍고 입안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애가 냈는데 막 11개를 틀리고 막 이럴 때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너무 피곤할 때 문제 풀지 말고 이제 차차차차 하시면 되겠어요. 자, 39번은 바꿔주셨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차 이잖아요. 바꿨어? 3차 2사로? 자, 2사. 자, 이거는 이제 그 39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봐주시면 1번을 골랐었는데 이생은 집안에서 최 씨와의 혼인 의사를 묻자 기뻐한다. 이생은 집안에서 최 씨와의 혼인 의사를 묻자 기뻐한다. 어디 나와? 맨 마지막에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근데 이거 끝부분을 또 주의 깊게 안 읽으시면 놓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3번에 이생 부치는 자신의 가문에 비해 최 씨의 가문이 한미하다고 한미를 모르면 또 틀릴 수도 있다. 아니요, 한미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어. 한미한 밑에? 선비. 한미한 선비. 아, 그랬구나. 눈치가 한미 몰랐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한미라는 건 좀 미천하다 뭐 이런 뜻인데 최 씨의 집안이 훨씬 좋다니까. 그래서 이게 뒤집어 놓은 상태예요. 역시 뒤집기를 했죠. 뒤집기. 예, 정중 뒤집기를 해서 냈던 문제였고 40번은 4번이 답이죠. 최 씨가 초췌해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드러내면서 최 씨의 심경의 변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생의 소식을 들은 후에 이렇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최 씨의 심경이 변하지 않아요. 얘는 나는 이제 얘가 지고지순해.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최 씨는 변하지 않다. 자, 41번입니다. 41번의 답은 2번이고 3번을 보시면 A는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말미를 주세요. 이거잖아. 근데 지금 얘는 뭐냐? 되게 이제 세게 나갑니다. A 한번 읽어볼까?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서 잠시 바람이 났다. 내게 딸한테 참 샤인들을 팔았다. 그렇지만 한문에 정통하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풍모도 남부끄럽지 않다. 잘생겼다. 바라는 바는 앞으로 얘가 장차 잘 될 거야. 자몽급제 할 거고. 우리 아들 지금은 우리 아들이 저기 기숙학원에 있으니까 네가 뭐 쫄로 알아보는데 얘 자원급제 할 거거든.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칠 것이니 우리가 뭐하러 서둘러. 근데 이름 떨치고 나면 줄을 쓸 텐데 너희 정도 되는 급은 줄을 쓸 텐데 내가 뭐 서둘러 홍천을 구하고 싶지 않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건 시간을 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 우리는 장차 잘 될 거다. 그러면 너희 집이 조금 잘 살긴 하는데 그때쯤 되면 너희보다 더 잘난 애들도 막 올 거야. 그러니까 나 서두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진짜. 그래서 애 좀 잘났다고. 자, A는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가 아니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여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 42번이에요. 요게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을 수 있는데 잘들 풀었네. 자, 여기서 이제 단장을 이렇게 단장이 중요하니까 규장이니까 이 작품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물리적 경계인 단장을 남자가 정말 용감하죠. 단장 확 넘습니다. 주인공들은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아니 뭐 얘만 넘은 게 아니야. 이문용은 안 넘었나? 그네 타는 애 한번 보더니 다음을 넘잖아. 그 나이도 어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물리적 경계인 단장을 넘어선 주인공들은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또 다른 단장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이 실제 물리적 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규범이라는 담이 있구나. 이들의 사랑은 이 단장의 외부에 위치하여 단장의 외부에 있는 거죠. 이거 담들이. 자, 주변 인물이나 옛날 등으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서 사랑하는데 단장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을 했던 거야. 이들은 단장의 제약에 1차적으로 순응하지만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최 씨는 자신들이 막아선 단장의 내부로 들어가야겠다. 집안의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이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4번을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단장의 외부에서 자신의 사랑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단장의 내부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가족이 인정하는 부모님께 인정받는 사랑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주차 모의고사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태평천하를 준비했습니다. 작품은 후속편을 할 거예요. 아쉽다. 오늘 태평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들 부지런히 해오시고 잘 먹고 잘 지내면서 2학기를 준비해야죠. 잘 먹고 잘 살면서 인간이 식장 먹으면 안 되는데